차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고하고 사기 강박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먼저 차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차고하고요, 사기하고 우리가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차고는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고 이렇게. 사기는요, 사기는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요, 일치하는 데 뭐가 있는 것이다? 하자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출발이 달라요. 차고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사기는 이 의사 표시가 일치. 한번 볼까요? 만약에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이 건물 땅을요, 갑이요 을한테 팔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여기 생기는 거예요. 여기 생기면 이 사람은요, 나는 1억에 팔아야 되겠다, 1억에 살래,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이렇게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을이 갑한테요, 사기를 딱 친 거예요. 사기를 쳐. 뭐라고 하냐? 야, 여기에 화장터가 생긴대. 화장터. 그러면 1억 원에 팔면 안 되잖아요. 5천이라도 받고 팔고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한다? 큰일 났다. 5천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너 5천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와 표시가 뭘 한다? 일치하지만, 만약에 사기가 없으면 얼마로 일치한다? 1억으로 일치했을 텐데, 사기가 있으니까 얼마로 일치해? 5천으로 일치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란다? 사기 때문에 5천을 일치한다?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일단 일치해야 돼. 일단. 그런데 여기는요, 차고 봐봐. 차고는요, 지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그럼 봐봐요. 처음부터 뭐냐면, 자기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한 거예요. 사인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사기는 될 수 없어. 처음부터 첫 전제가 의사표시가 다르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 제3자 기망, 제3자가 사기를 쳤어.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깜빡 속아가지고 내가 이게 신원보증서류인지 하고 사인했더니 연대보증서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기란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뭐가 돼야 돼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 그건 지금 여기는요, 처음부터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기는 절대로 안 돼. 그러면요, 제3자가 기망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갑이요, 나는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사인을 했더니 연대보증서류죠? 뭐 때문에 그랬다? 제3자가 뭐라니까? 사기를 치니까 그랬다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연대보증서류인 줄 알고 사인했다, 모르고 사인했다? 그걸 모르고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3자 기망은 모르고 이 말이에요. 모르고. 알겠죠? 사기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나오냐? 사기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취소한다? 차고로 취소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직 공부를 아직 안 했으니까 차고하고 사기로 구별하는 것들이 있어. 지금 거기 우리 강의 노트는 구별을 딱 해놨는데 그것은 결론을 내놓으니까 한 것이고, 우리가 이 구별은 어디 가서 하냐? 사기를 할 때 구별을 해. 사기에서 사기를 다 공부하고 나서 차고하고 구별하면 금방인데, 아직은요, 우리가 사기를 안 배웠고 차고를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이죠? 먼저 차고란 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차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차고는 주관적인 요건과요, 그 다음에요,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요건은 표의자의 입장에서요, 의사를 중시하고, 객관적인 요건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요, 표시를 중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기 이 건물이요 1억짜리예요. 갑의 건물이 1억짜리요. 근데 갑이요 을한테 청약을 해요. 청약을 할 때 얼마나 청약하냐? 의사 표시요. 자기는 1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약을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00만 원으로 청약을 한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가 빠진 거예요. 자기는 1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여러분요, 갑의 입장에서는 주관적이니까 표의자니까 갑이죠.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차고이다 아니다? 차고죠. 의사 표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요, 여기 상대방은 일반인, 여러분의 입장에서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갑의 입장에 섰더라면 이게 1억짜리인데 1,000만 원에 청약을 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주관적, 객관적, 이것을 뭐란다? 차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이 1억 원에 청약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얼마로 청약했냐? 9천에 청약한 거예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차고겠죠. 갑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요, 급매물로 내놓으면 1억짜리를 9천에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갑의 입장은 차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입장은 차고가 아니죠? 그러면 차고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죠? 그래서 차고라고 하는 것은 나만 착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착각을 해야지 차고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걸 이제 차고라고 하는 것이고요. 차고의 종류는 모두 네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먼저 봐. 표시상의 차고가 있고요. 표시상의 차고, 그 다음에 내용의 차고, 내용의 차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법률의 차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법률의 차고를 먼저 보면, 법률의 차고는 대부분이 동기의 차고가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 알면 돼. 법률의 차고가 뭐예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요, 이 땅이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이 말이죠. 왜요? 이것은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이어가지고, 알겠죠?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게 그린벨트 지역에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샀잖아요. 그걸 모르고 산 것을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샀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샀다? 법률의 차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률의 차고는 대부분이 뭐냐?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가 뭐냐? 공장을 짓기 위해서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잘못된 거죠? 원래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동기의 차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우리는 예를 들었어요. 내가요, 얘기한단 말이죠. 실장님한테요. 3시부터 특강한다고 좀 써놓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3시는 몇 시를 3시를 하죠? 15시를 3시라, 15시요. 15시가 3시잖아요. 그런데 실장이 뭐라 쓰냐? 15시를 쓴다는 게 그냥 5시부터 이렇게 썼다, 이 말이죠. 뭐로 잘못 썼죠? 선. 그거를 표시상의 차고라고, 표시상에. 내가 뭐라 하냐면, 15시부터요, 보광이 있으니까요, 좀 광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실장이 여기 올라가서 마이크를 딱 잡더니 뭐라고 하냐? 나는 15시라고 얘기했는데, 5시부터라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말을 지금 잘못했죠? 손이나 말을 잘못한 것을 뭐라고 한다? 표시상의 차고라고 그래. 그런데요, 여러분, 내용의 차고는 뭐냐? 내용. 그래서 여기는요, 손이나, 여기는 입이 있고요, 여기는 내용은요, 뇌하고 눈하고, 눈은 뭐냐? 지금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 15시부터 보광이다. 이렇게 지금 써져서 15시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보고 몇 시로 봤느냐? 5시로 잘못 읽어, 5시로.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눈으로 잘못 봤죠? 그건 내용의 차고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파운드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와는요, 연 2달러가 여기가 1파운드예요. 그런데요, 돈의 가치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린데 나는 영국하고 미국은 비싸게 사니까요, 똑같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같다 틀리다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생각을 잘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요 100달러에 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100파운드에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결국 몇 달러에 산다? 200달러에 산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 내용의 차고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 마지막으로 이제 동기의 차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 동기의 차고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기는 이유죠, 이유.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 오시게 된 이유, 그걸 동기라고 하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무엇을 산다거나 할 때 이유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유인데요, 이것이 착각이 있다, 이 말이죠. 차고.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사람으로 보면 배꼽이 있죠? 가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이 있죠. 입을 뭐라 한다? 표시라고 하고요, 가슴을 뭐라 한다? 의사결정이라고 하고요, 이 배꼽을 뭐라 한다? 동기라고 하죠. 동기. 내가 뭘 하게 된 이유. 그래서 내가요, 이거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마음의 결정을 먹고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표시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의사하고 동기는 뭐죠?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지금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요, 의사하고 동기는 주관적이고 표시하는 거, 말하는 것은 뭐다? 객관적이다, 이 말이죠.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봐. 이제 이 동기의 착오이죠. 그러면 이거 뭐냐면,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요 뭐가 생기느냐? 여기는 지금요 화장터가 생길 예정이에요. 화장터. 그런데 을은요
여기에 역이 생기는 줄 알고 와가지고 갑한테 땅을 땅을 팔아라. 그래서 갑이요, 알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땅을 샀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요, 여기가 역이 생긴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잘못 입수한 거죠. 저쪽인데 이쪽으로 잘못 착각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몰래 혼자 가지고 땅을 산 경우가 있죠.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알겠죠? 그런데 보니까는 화장터가 생긴대. 오, 나는 여기 생긴 저거 땅 샀다고 취소해달라고.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안 돼. 알겠죠? 자기 혼자만 알았으니까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을이요, 여기 와가지고 갑한테 얘기해. 여기 생긴다고 해서 내가 땅을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요, 투자 목적으로 사러 왔으니까 땅 좀 나한테 팔지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땅 주인 뭐라고 그래? 오,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는 여기 생긴다. 그걸 내가 지금 말해서 표시했죠. 상대방한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다른 데가 평당 100만 원이에요. 지금요. 원래는요. 그런데 이게 화장터가 생기면 평당 50만 원인데 지금 이게요, 평당 100에서 120 정도. 그래서 여기 생긴다고 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 해서 120을 주고 샀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여기 생긴다고 땅을 여기 생긴다고 해서 땅을 사러 왔습니다. 이걸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를 표시하고, 그 표시된 것이 상대방과 거래 관계에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인정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인정이 됐죠. 만약에 여기 아니고 화장터에 있으면은 오, 아닌데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땅값이 다른 데는 원래 화장터가 아니면은 100만 원인데 그럼 50만 원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120을 주고 샀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이 땅이 화장터가 생긴다는 전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 말을 지금부터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럼 봐. 여기서 착오는 뭐죠? 착오는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 주관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무슨 요건?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럼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의사를 중시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일반인의 입장에서 표시를 중시한 거죠. 그런데 아까 이거 봐봐요. 동기의 착오일 때 동기는 뭐죠? 동기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동기는 어디에 있어? 마음 속에 있죠. 그러니까 주관적이라고 했잖아요. 의사보다 더 깊수. 의사는 가슴이죠. 동기는요, 배꼽이죠. 그럼 더 밑에 있잖아요. 그럼 둘 다 똑같이 의사잖아요. 내가 지금 말로 하는 것, 이걸 뭐라 한다? 표시, 객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기에 착오할 때 동기는 의사죠. 의사,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착오가 된다 안 된다? 객관적인 것이 없으니까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동기가 뭐가 되면 동기가 표시가 돼. 표시가 돼봐. 표시가 되니까 무슨 요건이다? 객관적이네. 그러면 뭐가 돼요? 주관적, 객관적인데 그러니까 착오가 되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뭐라 한다? 동기가 표시되고 그것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아까 내가 의사표시 내용으로 인정된다? 아, 여기가 고속천철 여기 생긴다고 해서 땅을 사놨는데요. 잘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까지도 100만 원인데 오늘은 120이에요. 120에 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가 뭐가 생긴다? 화장터가 생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는 필요가 없어? 합의는 필요가 없어. 왜요? 합의는 뭐죠? 합의는 의사의 일치를 합의라고 하죠. 의사를 뭐라고 한다? 무슨 요건이라고 한다?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동기가 이미 주관적인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고 무슨 요건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기는 표시만 되면 돼.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동기가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갑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 생긴다고. 갑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생기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고 내가 너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돈 있으니까 투자 너 좋아하니까 여기 땅 사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50만 원에 살 땅을요 120만 원 주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갑한테 잘못 정보를 전해 듣고. 그러니까요, 내가 스스로 착각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갑이 잘못된 정보를 줬기 때문이죠. 갑이 잘못된 정보를 줬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여기서 상대방이죠. 봐봐, 우리는 동기는 주관적이죠. 여기 상대방이란 말이 객관적이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렇게 유발됐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으니까 객관적, 그러니까 착오가 돼.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가 착오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야. 또 눈이야. 동기가 표시되든지 유발되든지.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면 상대방이란 말이 객관적이란 말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동기가 굳이 표시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유발됐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갑이 있는데 여기요 기속제에서 기속 해제가 됐어. 그럼 기속 해제가 됐단 말은 누구 땅이에요? 국가 땅이 아니라 갑의 땅이에요. 근데 을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뭐라냐? 여기요 귀속재산이다 이렇게. 귀속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갑이 깜짝 놀랐죠? 자기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국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물어보니까 갑이 을이 뭐라 한다? 갑한테 먼저 국가에다가 증여를 하래. 증여를 하면은 국가가 나중에 당신한테 값싸게 불화를 해주겠다. 너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가에다 증여를 하죠. 증여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증여를 하게 된 이유 누구 땅이라 생각하고? 국가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국가 땅이 아니다? 아니죠. 그걸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 그런데요 스스로 착각했으면 취소를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런데 이거에 착각이 된 이유가 스스로 착각해서 남 때문에 그랬어요? 남 누구 때문에? 을을 누구라고 그래? 상대방 공무원 때문에 착각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가 뭐가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요 착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책을 정리 한번 해봐. 32페이지 한번 봐봐요. 맨 위에요 1번 착오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알겠죠? 그런데 밑에 뭐라 나왔죠? 옆에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만으로 성립 안 되게 되지. 그건 나중에 보고. 1번요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3번 까맣게 되어 있죠? 법률의 착오라고 되어 있나요? 법률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고 대부분이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서명의 착오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다가 밑에다 맨 끝에 있네 쓰지마. 서명의 착오 되어 있죠? 신원보증 서류인지로 알고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어. 그래서 의사하고 표시가 지금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이것을 사인을 잘못했죠? 그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뭐라고 나왔냐?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 서류이더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요. 또 한 번은 뭐라 나왔냐? 표시상의 착오인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자 5번에요. 5번에 동기의 착오 봐봐 오른쪽. 5번에 위에 오른쪽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동그라미 표시돼야 취소가 되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죠. 유발되면은 등기가 뭐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더라도 거기 줄고 취소할 수 있고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뭐까지는 필요 없다?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알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요 3번 봐봐. 5번 표시되어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표시되어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표시다 동그라미하고 표시 거기다 써 플러스 표시다가 플러스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 이렇게요.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돼야 돼. 그래서 동기가 표시되고 표시된 것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면 취소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줄 맨 끝에가 중요해.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꼭 시험에 뭐라 나온다? 합의다 이렇게 나와. 합의다 이렇게. 그 다음 6번 봐봐. 6번 타인 소유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계약을 하면서 이건 난 남의 거는 절대로 못 사요. 반드시 당신 것이어야 돼요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 조건을 반드시 당신 소유여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원래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가 체결할 수 있으니까 사기나 착오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당신 소유여야 된다. 즉 임대인 소유여야 된다.
매도인 소유이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단 말이죠. 조건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소유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밑에요. 착오와 사기와 비교. 왼쪽 박스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볼 거예요. 오른쪽 봐봐. 가운데요. 착오하고 사기. 구별이 기준이 뭐예요? 처음부터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표의자가 모르고 있죠. 그런데요, 사기는 봐봐. 사기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죠? 누구 때문에? 제3자의 기망 때문에.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기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로만 취소한다? 착오로만 취소한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뭐로만 취소한다? 착오로만 취소한다 이 말이야. 착오로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3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봐봐. 좀 길게 쓸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되게 간단해. 지금 착오나 이런 것은 막 의사주의 표시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들었던 거 어떻게 하면 되냐? 들었던 걸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가 있고 내용의 착오가 있고 법률의 착오가 있다. 특히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가 있다. 동기의 착오는요. 원칙적으로는 착오가 아니다. 하지만 동기가 표시돼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면 착오가 되고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됐다. 그럴 때는 반드시 동기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아도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그것이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사기는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뭘 해야 돼?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 여기까지 됐으면 여러분요 다 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그럼 이제 뭘 보면 되냐? 암기하면 돼. 여기 봐봐.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을 여러분 뭐라 한다?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해. 표의자.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해. 갑을 뭐라 한다? 취소권자죠. 취소권자. 취소하려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착오를 하죠. 착오하면 갑이 취소하겠죠. 그러면 을은요 상대방이죠. 이 사람은 취소를 하게 한다? 취소를 못하게 한다? 취소를 하게 해? 취소 못하게 해? 취소를 못하게 해야지. 못하게. 이 사람은 착오했으면 이 사람은 취소를 할 거 아니에요. 갑은 무조건. 그럼 을은 취소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 지금 이해 안 돼요? 아 그래요? 자 그럼 봐요. 자 먼저요. 자 중요 부분의 착오요. 중요 부분의 우리가 착오는 그냥 착오는 절대 안 돼.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여기 봐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없다? 없다? 그럼 뭐냐?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해? 그러면 유효가 돼요. 유효.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으면 취소를 하는데 무조건 취소하냐 그게 아니에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된다? 여기 중대한 과실이요. 중대한 과실이 또 여기에 또 나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나와. 중대한 과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뭐요? 취소를 못해요. 취소를 못한다? 그러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요 이건 암기해야 돼요. 까맣게 된 거. 여러분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봐봐요. 먼저 뭐냐면 먼저 중요의 착오가 있느냐. 있다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데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가 취소가 여러분 취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뭐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안 돼. 중요 부분에 착오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그러면 취소를 못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그랬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단 말은 중대한 과실을 줄여서 중과실이라고. 무거울 중자. 그런데 무거운 과실이죠?
그러면 반대가 무슨 과실이죠? 경과실이요. 가벼운 과실, 가벼운 과실, 경과실이죠. 가벼운 과실, 무거운 과실 아니고 가벼운 과실이 있다, 경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경과실 이 말이죠. 경과실, 경과실만 있어도 취소를 해. 중과실만 없으면 돼. 그 말은 경과실만 있어도 취소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해요, 못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못하죠?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이것을 상대방이 그것을 알면서 이용을 해. 알면서 이용을 해. 이용을 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원래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요, 갑이요 착각을 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러면 갑은 취소 못하죠. 그냥 을이란 사람이요 그것을 이용해 먹었다 이 말이죠. 어차피 저러면 취소 못하니까 이렇게 이용을 해. 그럼 이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갑이 너무 큰 손해를 대겠죠. 그래서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3번 봐봐. 3번 길게 된 거 3번이라고 돼 있죠. 3번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취소 못하고, 있다 있으면요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중대한 과실이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취소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를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밑에요 별 해가지고요 중대한 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그 다음에 줄고 현저히 결의했다. 증명체모 누가 한다? 상대방,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알고서 뭘 했다? 악용한다. 상대방이 악용해.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중대한 과실 X 봐봐. X 밑에 X란 말은 다른 말로 이퀄 해가지고 이퀄 경과실 이렇게요. 경과실 여기 X에다가 경과실 이렇게 경과실만 있어도 뭐죠? 아니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고 중대한 과실 X, 중대한 과실 X라고 돼 있죠. 위에 여기 보면 중요를 차고 바로 옆에 중대한 과실 OX 있죠. 그 X 거기에다가요 X에다가 경과실만 있어도 경과실만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경과실만 있어도 취소를 해. 중과실만 아니면 취소를 해. 자, 그럼 봐봐요. 자, 이제 왜 지금 이걸 얘기하냐면 전체적으로 큰 구조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다시 한번 여기요. 우리가 중요 부분의 착오냐 아니냐는 것은 누가 증명하죠? 이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다 아니다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해? 누가요? 취소하려는 자. 취소하려는 자가 하죠. 취소를 누가 하죠? 표의자가 해요? 상대방이 해요? 그래서 표의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표의자가 착오를 증명을 해. 증명하면 무조건 취소해. 그럼 취소하게 되면 누가 손해가 돼요? 상대방이 손해죠. 상대방은 취소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럼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으면 돼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되죠. 중대한 과실은 뭐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인데, 현저히 결여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해요. 그럼 상대방은 유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하니까 유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유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중대한 과실이 뭐다? 여러분 항상 뉴스를 잘 들어보란 말이죠. 우리가 한번 부천인지 어디에서 한번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룸 밖에서 주차장에서 한 사람이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우는데 그 사람이 그 CCTV에 뭐가 나오냐면 담배 꽁초를 이렇게 던지는 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튕겼던지 뭐 던지든지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들어가 난 다음에 3분이가 있다가 화재가 발생해. 갑자기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한 명도 누가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나서 휴지통에다가 이렇게 한 이게 나와. 이거 나온과 동시에 그 사람이 들어가고 3분 있다가 화재가 발생을 해. 그때요 경찰들이 얘기하잖아요. 와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범인을 이제 데려가서 이제 조사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은 뭐냐? 담뱃불이 꺼진 상태에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담뱃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휴지통에다 버린 거예요. 그럼 휴지통에는 휴지가 조그만 담뱃불이 있으면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경찰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여러분요, 담뱃불을 끄지 않고 휴지통에 버리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담뱃불은요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버렸다 이 말이죠. 그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여기요 뒤에 밖에 가면요 뭐 흡연실은 아닌데 흡연실 비싸게 돼 있죠 지금. 거기 보면 뭐 담배꽁초가요 105개 지금 밑에 널려 있죠 지금 보면 바닥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화재가 낼 가능성들이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 한다면 이제 CCTV 또 돌려보겠죠. 누가 들어갔다 나왔는지 그 들어갔다 나온 시간에 화재가 발생한 시각하고 들어갔다 나온 시간하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겠죠.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거기는 사실 완전히 공간이 오픈되어 있고요. 밑에 뭐 화재가 발생할 쓰레기 봉투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심하고 버려가지고 바닥이 보면요 바닥이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알겠죠? 이렇게 타면 담배꽁초가요 이렇게 딱 완충 작용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해. 그러면 이제 그것 빼고는 이제 뭐냐 여기에 이제 들어갈 거면 암기하면 돼요. 그럼 다시 봐봐. 중요본의 착오는 취소를 할 사람이 증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 무조건 취소하는데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유효를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 너는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증명을 한다. 그러면 취소를 못한다. 증명을 못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설령 갑이요 착각을 했다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 아니고 경과실 가벼운 과실이 있다. 그러면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못하는데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을 한다. 이용.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갑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이게 구별이 됐죠 지금. 이걸 먼저 구조를 먼저 암기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봐. 여기요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사람의 동일성 사람의 동일성이요.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죠. 채무자가 을인 줄 알았으면 내가 남의 보증 섰다 안 섰다? 안 섰죠. 물건의 동일성이요. 물건의 동일성은 뭐냐면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이런 건물인데 이 건물인 줄 알고 샀다 이 말이죠. 알겠죠? 누구의 말을 믿고? 중개업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믿고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가 나온 거예요. 3억 8천이 나온 거예요.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이요. 토지의 현황 또는요 성질의 착오. 성질 농지인 줄 알고 1200평을 샀더니요 600평이 하천이더라. 하천. 그러면 이 토지의 성질은 하천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건축 설계사요. 건축 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설계사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아파트 설계 용역을 맡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착오가 된다.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 그 다음에 여기요. 착오는요 착각에 대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착오가 돼.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착오는 손해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손해가 뭐냐?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섰는데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가압류가 무효인 것이에요. 가압류가 무효다. 봐봐요. 갑이 나한테 뭐라 하냐? 보증을 좀 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하냐? 만약에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게 있으면 나는 보증을 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하냐?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없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보증을 써보니까 그 집에요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압류가 무효이더라 이 말이죠. 무효. 그러면 실제로 가압류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 그러니까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다 심이 나오죠. 시가나 가격, 시가나 가격에 관한 착오요. 그건 착오가 아니다. 그다음 면적이나 지적이요. 면적이나 지적이나 지분이요. 면적이나 지적이나 지분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우린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시가나 가격이다 면적이다 지적이다 지분이란 말이 있죠. 시가나 가격이다 면적이다 지적이다 지분이란 말이 있죠. 이런 것은 사기이다 아니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요 너무나 크면 차이가 많이 나면 사기가 돼요. 이러면 고려청자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어. 고려청자 아닌 거 10만원, 고려청자 1000만원.
착오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의 말을 믿었다? 봐봐요. 중개업자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어요. 믿었어. 중개업자 말을 믿고 20에서 30평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대. 그래서 내가 땅을 샀는데요. 전체 땅이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땅이 편입됐죠? 도로 부지에. 그러니까요. 20평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 그러면 197평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근소하면은 착오가 아닌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착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봐봐요. 그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누구의 말을 믿고 해야 돼요? 중개업자. 그러니까 여기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그럼 무조건 중과실이 없어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서 해볼까? 여기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 대장도 확인하지 않고 땅을 샀어요. 팔려버렸냐? 그 여자한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어. 알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중개업자 통하지 않고 땅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큰 문제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러면 왜 공부를 해요? 우리를 통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같은 거 못 보니까 그것도 보지 않고 땅을 그냥 샀는데 보니까 이 땅이 엉뚱한 땅인 거예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중개업자를 통했다? 중개업자를 말 믿었다?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 이러면요 공장 건축 가능성이에요. 그럼 공장 건축 가능성이요. 우리가 여러분요 땅에다가 공장을 짓죠. 공장을. 그럼 공장을 지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을 지으려면? 그러면 이것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관할관청이요. 관할관청에 문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관할관청에 문의를 안 한 거예요. 이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관할관청에 문의하지 않고 있으면 전화 한 통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을 관할관청에 문의도 하지 않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럼 뭐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공장을 건축할 수 없어.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쉽게 알 수 있었어. 쉽게 누구나가 다 알아. 그럼 이런 봐봐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바로 앞에다가요 벽돌 공장 짓는다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벽돌 공장. 여러분 아파트 바로 앞에다가 벽돌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알 수 있는 자가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누구도 그 땅을 사는 사람 없는데 너만 왜 그랬니 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페이지요 32페이지 한번 봐봐. 32페이지 봤어요? 32페이지 봤어요? 자 32페이지 맨 밑에 봐봐. 착오로 인한 취소 요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착오로 인한 취소 요건이 되어 있어요? 맨 밑에 중요 부분에 착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요. 건축 설계사 자격이 있냐 없냐? 양도 소득세액에 관한 착오. 토지의 현황이죠. 농지인 줄 알았더니 하천이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성질의 착오라고도 얘기하고요. 물건의 동일성이죠.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요. A라는 물건인데 B라는 물건으로 착각하고 매수했다 이 말이죠. 채무자의 동일성이죠.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보니까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채무자가 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는 보증을 섰다 안 섰다? 안 섰다 이 말이죠. 착오가 아닌 거죠. 시가나 가격이죠. 면적이다 지적이다 지분이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거기 지금 뭐라 나왔죠?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섰는데 가압류가 있더라. 그런데 그 가압류가 유효이더라 무효이더라? 무효이더라. 그러면 나는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을 봐봐요.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누가요? 유효를 주장하는 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건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동그라미 쉽게 알 수 있었던 자. 또 한 가지요.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 그 다음에 들고 관청에 문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중개업자의 소개 없이 토지를 매매했다 이런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런데 밑에 뭐라 나왔죠?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뭘 했다? 악용했다. 악용.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밑에 X라고 되어 있죠? X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경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고려청자라든가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이런 말이죠. 믿고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이러면 항상 착오에서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이런 말이 나오면 착오이다 아니 뭐죠?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밑에 여러분요 그 위하고 다 똑같이 그대로 쓰여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요. 페이지 여러분요 34페이지를 봐. 자 지금부터 34페이지부터 문제를 한번 우리가요 지금까지 한번 봤죠? 본 것을 지금부터 한번 죄송해요 한 가지 안 했어. 어디를 안 했냐면 어디를 안 했냐 페이지요. 죄송해요 페이지 26페이지 페이지 26페이지로 와. 맨 오른쪽에 위에 맨 오른쪽 보면 안 한 거 있죠? 뭘 안 했죠? 적용 범위 안 했죠? 여기 안 봐봐. 여기 안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107조에서부터 110조예요. 110조가 뭐냐면 첫 번째 이것은요 재산상 법률행위예요. 재산상 법률행위 적용되고요. 두 번째요 가족법이요. 가족법에는 107에서 110조가 적용이 안 되고요. 가족법은 언제나 의사대로 효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공법상 있죠. 공법상이요. 공법상하고 소송이죠. 소송행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공법상에도 107, 108, 109, 110조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죠.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유효가 돼. 표시대로 그 자리에서 잘리는 거예요. 여기는요 소송이죠. 소송에도 이 사람이요 소를 취하해서 소를 취하요. 소송을 취하죠. 취하면 어떻게 되냐? 107, 108, 109, 110조가 적용이 안 돼. 그래서 강박 같은 것을 이유로 취소를 못 해요. 무조건 뭐대로? 표시대로 뭐가 된다? 유효가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공무원이 사회직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마든지 무조건 아웃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그 다음에 여기 착오죠. 그러면 착오는 몇 가지가 있어. 착오는요. 첫 번째 착오는 임의 규정이에요. 착오는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요? 취소권 배제 특약. 이러면 취소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취소권 배제 특약은 취소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유효해요. 그럼 취소 못해요. 임의 규정이니까. 알죠? 취소 못해. 자, 두 번째요.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한 것이 위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취소해도 뭐가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세 번째는요. 계약을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해제죠.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이런 봐봐요.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요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는데요. 해제를 하게 되면 선의여도 전부를 반환하고 악의여도 전부를 반환해야 돼. 내가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 해제하면요. 그런데 취소하게 되면 악의는 전부를 반환하는데요. 전부를. 선의는 현존 이익만 반환해. 현존이익이란 것은 현재 남아있는 것만 반환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봐봐요. 내가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해서 사기당해서 집을 팔고 1억을 받았어. 1억을 받아가지고 사기당해서 계약했죠. 1억을 받아가지고 내가요 9,999만 9,900원을 썼어. 지금 얼마 남았죠? 100원 남았죠? 100원 남은 상태에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를 해. 취소하게 되면 얼마만 내가 던져주면 되냐? 100원만 주고 집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선의는. 그걸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고 그래.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계약을 해제했거든요. 내가 계약을 해제했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요 해제하는 게 낫겠어요? 취소하는 게 낫겠어요? 해제는 내가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된다니까. 취소는 내가 낭비한 거, 술 마시고 낭비한 거 돌려주지 않고 그렇지 않는 것만 돌려줘. 그걸 현존이익이라고 그래.
여러분이 만약에 해지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해봐.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먼저 해지를 했어. 그럼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착오를 했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 그러면 취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취소를 하고 나서 전부 다 돌려준다. 현재 존재하는 것만 준다. 현존 이익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 아까 뭘 배웠죠? 통정허위 표시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죠.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착오의 경우 1번, 2번, 3번을 정확하게 보면 돼. 1번, 2번, 3번. 알죠? 1번, 2번, 3번만 정확하게.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봐. 문제를요, 여러분요, 이 34페이지. 자, 34페이지요. 자, 1번, 동기의 착오를 여러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19번 보고 있죠? 19번. 동기의 착오를 여러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 동그라미 표시하고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 합의가 있어야 OX, X. 합의까지 필요 없다. 1번이 정답이죠. 자, 19번에 2번은요. 동기의 착오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줄고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익혀려.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익혀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죠. 중과실로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알겠죠? 자, 3번은요.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부과될 줄거 양도, 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 딱 거기만요. 양도소득세. 아까 뭐랬어요? 암기하라고 했죠? 양도소득세.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이다. 착오이다. 그 다음에 옆에 줄거 장래 불확실한 사실. 장래 불확실한 사실. 왜 장래죠? 이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그래. 이것도 맨 끝에 뭐가 될 수 있다? 취소 대상. 이렇게. 4번은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중요 부분 중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다. 일부분의 착오. 그 다음에 계약이 줄과 가분적이란 말이 중요해서 거기다가 이퀄 분할 가능성이라고 얘기해. 분할 가능성.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줄과 가정적 의사. 가정적 의사 맨 끝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줄이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것을 뭐란다? 일부 취소라고 그래. 일부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일부만 취소하려면 분할 가능성 가분적이 돼야 돼. 그럼 일부를 취소할 수 있어. 자, 5번은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려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나머지 다 맞는데 1번이 틀렸죠? 자, 20번은요. 1번.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더라도 그 자는 취소. 이런 봐봐요. 우리가 착오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줄고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 거기 줄 긋고 상대방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상대방 이렇게. 자, 여기 밑에 3번은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뭐한다? 해제.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이렇게 됐죠. 매수인은 위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동그라미 아까 보냈죠. 해제한 후에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어. 4번은요.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줄고 손해가 아니죠.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5번은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동기를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줄과 합의 OX, X. 합의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21번은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3자의 기망으로 줄고 표시상의 차고 표시상의 차고 줄고 거기다가 써 밑에 뭐라 써야 되죠? 신원 보증서류 신원 보증서류 옆줄 긋고 연대 보증서류 신원 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 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 이때요 아무리 제3자의 기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로 취소해야 돼요? 착오로만 취소해야 돼요? 착오로만 취소한다. 착오로만. 이게 지금 1번이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 지금 아무 말도 아니고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나오고 표시상의 착오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번요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줄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안았다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의 일을 이용 줄고 상대방의 일을 이용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4번은요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109조의 적용을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합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면 취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때 배제 동그라미 취소를 배제할 수 있죠. 우리 착오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이렇게. 5번은요 두 번째 줄 맨 끝에요 동기의 착오는 합의까지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필요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22번은요 1번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인지 아닌지를 누구를 표준한다? 줄고 대리인 표준. 이렇게. 2번 소송 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줄고 소를 취하. 착오로 소송을 취하든 말든 착오란 말로 소송 취하 같은 것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소를 취하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돼. 소송행위나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3번 또 나왔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줄고 해제한 후 그 다음에 그때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은요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해. 우리가 착오는 뭐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진위에 동의해. 진위에 동의 줄고 의사일치죠. 의사일치. 이런 의사일치면은 착오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맨 그때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음 4, 5번은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줄고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작년에 우리 시험에도 나왔죠. 정답 3번이죠. 23번 옳은 것은요 동기의 착오의 경우 그 동기가 뭐가 되고 표시되었다면 그것이 법률적인 내용으로 되었다고 해석되지 않더라도 틀렸죠. 뭐랬죠? 동기가 표시 줄고 써요. 표시에다 써 플러스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표시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표시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해석되지 않더라도 거기 줄고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었다고 해석되지 않더라도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틀렸어. 2번요 우리가 착오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을 표준. 거기 줄고. 3번은요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계속 나오죠. 지금 이용했다.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없다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4번은요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 착오자가 아니죠. 누가? 유효를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 입증하죠. 유효를 주장하는 자 상대방. 여기는요 착오자에게 있다. 이것은 뭐죠? 중요 부분의 착오죠. 자요 5번은요
주채무자의 차용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로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 채무를 보증했죠. 차용금 반환 채무 줄고 소비대차죠. 구상금 채무 줄고 준소비대차요. 준소비대차.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나 똑같아. 둘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차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차이가 없다. 그래서 차용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로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 채무에 대해서 보증했죠. 보증하면 어떻게 된다?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나 두 개가 뭐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하다. 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소비대차는 뭐냐? 차용증 쓰고 하는 게 소비대차. 봐봐. 차용증을 쓰고 하는 게 소비대차. 구상금 채무에다가 써. 구상금 채무에다가 써 뭐다? 준소비대차예요. 이것이 준소비대차. 이렇게. 그래서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손해가 없어.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24번은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A 토지에 대한 매수 대리권을 수여했으나 대리인이 평소 자신이 눈여겨보았던 B 토지를 샀어. 본인은요 A한테요 A 토지 사오라고 했는데 B는요 평소에 자기가 사고 싶은 토지를 샀어. 차고 2다 아니다? 차고 2다 아니다? 우린 차고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지금 여기 23번에 몇 번을 봐야 돼? 23번에 2번을 봐봐. 23번에 2번 차고 2다 아니다? 23번에 2번 봐봐. 뭐라고 했어? 대리인을 표준이죠? 근데 지금 여기 24번에 1번 봐봐. 대리인을 표준하죠? 대리인요 자기가 사고 싶은 토지가 무슨 토지였어? B. 그런데 무슨 토지를 샀어? B. 그러니까 의사고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대리인 입장에서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하죠.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니까. 본인은 A 토지 사오라고 했는데 B는 필요 없다니까. 대리인이니까. 자기는 B 토지 사고 싶어서 B 토지 샀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자기가 사고 싶은 토지가 B, 의사. 표시도 뭐? B. 의사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고 2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2번.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325죠. 평당이죠. 평당 만원인 가격을 10만원으로 10만 10배 차이가 나죠. 10배.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착오가 될 수 있죠.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서 연대보증. 이것도 뭐다 써?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이렇게. 4번. 고려청자.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고려청자는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번.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어. 그런데 하천이 하천. 1200평이 농지인 줄 알았더니 600평이 하천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착오이다 아니다? 토지 거기다가 성질의 착오. 성질의 착오이죠. 알겠죠? 성질의 착오. 이렇게. 2번은 무슨 착오예요? 2번은 무슨 착오? 2번은 무슨 착오야? 표시상의 착오. 표시 손하고 입하고 표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 말이죠. 어려운 말도 아닌데 우리 그냥 봐봐. 왜 그러냐면 23번에 2번을 봐봐. 우리 지금 대리인에 의해서 표시한다. 이게 지금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은데. 대리의 경우는 대리인을 표준한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생각한 땅을 대리인이 샀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바로 뭐란다 써 거기다가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 그렇게만 쓰면 돼.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 이렇게. 자, 25번. 옳지 않은 것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는 의사표시 내용에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동기죠? 동기가 표시가 되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죠? 그러면 착오로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2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중대한 과실은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중대한 과실은 누구한테?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표의자는 뭐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 중대한 과실은 누구? 상대방. 이렇게. 알겠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3번. 근저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했더니 채무자가 을이더라. 뭐가 된다? 착오. 4번. 대리인 또 나왔네.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 표준.
5번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합의를 통하여 착오로 인한 취소 동그라미 적용을 배제 동그라미 착오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써? 취소권 배제 특약이라고 얘기해. 뭐라 한다? 취소권 배제 특약. 이렇게 취소권 배제 특약. 취소권 배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써. 맨 그다 쓰고 취소 X. 취소를 못해. 왜냐면 취소에 관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취소 못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착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그냥 글로만 그냥 읽잖아요. 글로만 그냥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봐봐. 한 번 강의 듣고 이 문제를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다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말했죠. 하고 망한다고. 알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요 비진이라든가 통정의 표시보다는 훨씬 쉽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집에 가서 한 번만 이거 뭐죠? 내용이 있죠. 이거 내용을 한 번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다 풀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차후부터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들은 양이 좀 많을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가요 바로바로 뭐죠 강의라고 내용을 보고 바로 여기 있는 거 증명 뭐죠 한번 검토해 보니까 별로 어려운 것은 없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사기 강박하고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하고 대리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